첫 번째 경기 타이포 대 베이징과한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4-2-3-1 전형으로 라인을 낮추며 수비 안정에 집중하지만 전환 속도가 느리다. 테멜코프스키가 빌드업의 중심을 맡지만 압박을 받을 때 뒷공간 커버 타이밍이 불안하다. 페르난도는 폭넓은 활동량을 보이지만 수비 가담이 늦어 측면 밸런스가 흔들린다. 패트릭은 포스트 역할에 충실하지만 세컨드볼 경쟁력은 떨어진다. 공격보다 수비에 치중된 구조 속에서 하프스페이스 대응이 늦는 약점을 보인다. 홈에서도 상대의 빠른 템포를 버티기 어려운 경기 운영을 반복한다. 4-4-2 전형으로 전환 속도가 빠르고 하프스페이스 침투에 능하다. 아브루는 결정력과 움직임 모두에서 중심축 역할을 하며 세르징요와 완벽한 호흡을 이룬다. 세르징요는 측면 돌파와 컷백 타이밍이 날카로워 수비 간격을 무너뜨린다. 린양밍은 중원에서 템포를 조절하고 패스 전환으로 공격 흐름을 이어간다. 세트피스 집중력이 높고 두 번째 볼 전개 속도도 리그 상위권이다. 전방 압박 이후 빠른 마무리 루트를 완성할 수 있는 완성형 전력이다. 두 팀은 압박 강도와 템포 차이에서 승부가 갈릴 것이다. 다프는 수비 라인이 좁지만 측면 커버가 늦어 세르징요의 돌파에 흔들릴 여지가 크다. 베이징은 아브루와 세르징요의 연계를 통해 초반부터 점유율을 장악할 것이다. 린양밍의 템포 배분까지 더해지면 다프는 경기 리듬을 완전히 내줄 가능성이 높다. 결국 공격 완성도와 전환 속도 모두에서 베이징이 확실히 우위를 점할 전망이다. 두 번째 경기 카야 FC 대 빠툼 유나이티드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4-1-4-1 전형으로 중원 수비 안정에 집중하지만 공격 전환이 느리다. 베딕이 밸런스를 잡아주지만 압박이 강할 때 후방 라인이 흔들린다. 앙헬레스는 넓은 활동량을 보이지만 결정력에서 아쉬움이 있다. 측면 커버 범위가 좁아 상대 윙어에게 쉽게 공간을 내준다. 후반 체력 저하로 라인 유지력이 떨어지고 세컨드볼 대응이 늦다. 전체적으로 수비 블록 유지가 불안정하고 공격 전개 속도가 끊긴다. 4-4-2 전형으로 점유율 기반 전개와 넓은 공간 활용이 강점이다. 드린치치가 빌드업을 주도하고 로페즈 피사노는 빠른 돌파로 측면을 흔든다. 엔디아에는 박스 안에서 마무리에 강하고 제공권 싸움에서도 우위다. 중원 로테이션이 유연해 세컨드볼 회수가 빠르며 전개 템포가 일정하다. 세트피스 킥도가 높고 공격 밸런스가 무너지지 않는다. 점유율과 패스 전환에서 아시아 상위권 수준을 유지한다. 이 경기는 측면 돌파와 전환 속도가 핵심이다. 빠툼은 피사노의 폭발력과 엔디아이의 마무리로 경기 초반부터 우세를 점할 것이다. 카야는 풀백 뒷공간 커버가 늦고 피사노의 드리블을 막기 어렵다. 중원 장악에서도 드린치치가 확실한 리듬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체력과 전개 템포 모두에서 빠툼의 완성도가 훨씬 앞서 있다. 세 번째 경기 템파인스 대 포항 스틸러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4-4-2 전형으로 유지하지만 중앙 압박이 약하고 라인 간격이 넓다. 히가시카와와 요시모토는 활동량이 많지만 수비 복귀 타이밍이 느리다. 샤이란의 볼 배급이 불안해 전개 속도가 끊기는 경우가 잦다. 결정력 부족과 세컨드볼 확보 실패가 주요 패턴으로 반복된다. 라인이 벌어지는 순간 실점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약점이 있다. 홈에서도 포항의 압박 강도에 밀릴 가능성이 높다. 4-4-2 전형으로 주닝요와 이호제 투톱의 호흡이 완벽하다. 주닝요는 절정의 득점 감각을 자랑하며 이호제는 세컨드볼을 장악한다. 기성용은 템포 조절과 패스 전환의 중심축으로 안정감을 준다. 측면 전개가 빠르고 크로스 타이밍이 다양해 수비 예측을 어렵게 만든다. 후반에는 기성용이 템포를 낮추며 경기 주도권을 유지한다. 리그와 ACL 경험 모두에서 압박 완성도가 매우 높다. 포항은 피지컬과 세컨드볼 싸움에서 확실한 우위를 갖는다. 템파인스는 압박 탈출이 어렵고 중앙 간격이 벌어지면 대응이 느리다. 주닝요의 침투와 기성용의 전환이 맞물리면 흐름은 포항 쪽으로 기울 것이다. 후반으로 갈수록 포항이 체력과 경험을 앞세워 안정적으로 리드할 가능성이 크다. 전체적인 완성도와 밸런스 모두 포항이 앞선다. 네 번째 경기 꽁이나노 대 메가서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4-4-2 전형으로 빠른 전환은 좋지만 제공권에서 약점을 보인다. 앨런 그라피테가 전방 압박을 시도하지만 마무리가 부족하다. 레오 와서는 짧은 패스로 템포를 이어가지만 롱패스 정확도는 떨어진다. 센터백 라인이 신장이 낮아 세트피스 수비에서 불안함이 두드러진다. 박스 근처에서 대인 마크가 흐트러지며 실점으로 이어지는 장면이 많다. 홈에서도 세컨드볼 수비와 제공권 싸움이 가장 큰 약점이다. 4-4-2 전형으로 풀백과 윙의 연계가 매우 활발하다. 카세레스가 중원에서 템포를 잡고 브라타는 꾸준히 오버래핑을 시도한다. 이코노미디스는 제공권과 위치 선정이 뛰어나 박스 안에서 위협적이다. 공안의 약점을 공중전으로 노리며 크로스 중심 전개를 반복할 전망이다. 세컨드볼 대응이 빠르고 세트피스 활용 능력도 탁월하다. 공중볼 싸움에서 확실한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이 경기는 높이 싸움이 승패를 가를 핵심 포인트다. 공안은 제공권에서 밀리고 메가서는 크로스와 세트피스로 상대를 흔들 것이다. 카세레스의 템포 조절과 브라탄의 측면 전개가 경기 흐름을 주도할 전망이다. 공안은 빠른 역습으로 반격을 노리겠지만 공중전에서 실점 위험이 크다. 결국 피지컬 경쟁력과 결정력 모두 메가서가 한 수위다.
다섯 번째 경기 페르 반둥 대 슬랑오르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4-2-3-1 전형으로 빠른 전환과 높은 압박을 기반으로 한다. 윌리엄은 침투와 결정력이 뛰어나며 베르기뉴는 폭발적인 돌파로 수비를 흔든다. 과히 좋지 않은 박스투박스 움직임으로 중원을 완벽히 장악한다. 공격 루트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템포가 빠르고 세컨드볼 회수율이 높다. 홈에서는 전방 압박이 극대화되며 상대 진영 깊숙이 경기를 이끈다. 라인을 높게 유지해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펼친다. 3-4-3 전형으로 크리거 모라에스가 제공권 싸움에서 강점을 보인다. 클로프는 연계 플레이에 능하지만 수비 가담이 부족하다. 3백 구조 특성상 하프스페이스 커버가 느리고 중앙 간격이 쉽게 벌어진다. 압박이 뚫리면 복귀 속도가 느려 박스 근처에서 수적 열세가 자주 발생한다. 원정에서는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고 체력 저하로 후반에 흔들린다. 중앙에서 빠른 전환을 당하면 라인이 쉽게 무너진다. 밴둥은 과히 조체하의 박스투박스 전개를 중심으로 리듬을 가져갈 것이다. 윌리엄과 베르기뉴의 연계가 셀랑고르의 수비 간격을 무너뜨릴 핵심 변수다. 셀랑고르는 전환 속도가 느려 밴둥의 템포를 따라가기 어렵다. 홈의 높은 점유율과 압박이 셀랑고르의 빌드업을 완전히 차단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밴둥이 경기 전체를 지배하며 주도권을 잃지 않을 것이다. 여섯 번째 경기 방콕 유나이티드 대 라이언시티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3-4-3 전형으로 라인을 높게 유지하며 빠른 템포로 경기 흐름을 잡는다. 테라실 당다가 박스 안에서 노련한 마무리를 보여주고 지브코비치가 전환의 축을 담당한다. 블라다는 측면 돌파와 크로스로 하프스페이스를 늘리며 공격폭을 키운다. 세컨드볼 회수 이후 빠른 전진 패스가 특징이며 하프스페이스 활용이 정교하다. 홈에서는 전방 압박 강도가 한층 높아지고 세트피스 공격 효율도 올라간다. 전체적인 템포 조절과 점유율 유지 능력이 리그 최상급이다. 5-3-2 전형으로 라인을 낮추며 블록 수비를 지향한다. 안데르송 로페즈는 제공권은 좋지만 지원 라인이 늦어 고립된다. 람셀라르는 빌드업의 중심이지만 압박이 강하면 후방으로 물러난다. 중원은 활동량은 많지만 커버 범위가 좁아 압박 회피 능력이 떨어진다. 원정에서는 수비 중심 전술로 일관하며 체력 저하로 후반 실점이 잦다.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패턴이 반복되며 경기 운영이 수동적이다. 이 경기는 홈과 원정의 심리 차이가 경기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방콕은 지브코비치의 롱패스와 블라단의 돌파로 템포를 주도할 것이다. 라이언시티는 블록을 형성해 버티려 하지만 압박 회피 능력이 부족하다.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과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며 라인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방콕의 공격 템포와 홈의 분위기가 완벽히 흐름을 결정지을 것이다.